조선의 전옥서는 수감자를 관리했고 형조는 감옥의 운영과 수감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시설로 옮기라는 명령도 있었고 혹독한 날씨에는 죄가 가벼운 수감자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실록에는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옥중의 생명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해 감옥을 점검하고 수감자를 석방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남아 있습니다. 점검 규정도 있었고 치료와 석방 절차도 있었는데 보호는 어디에서 끊겼을까요? 겨울방이 있어도 불을 뗄 장작이 부족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음식과 이불, 따뜻한 자리는 누구에게 먼저 돌아갔을까요? 돈이나 가족이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버텼을까요? 문제는 보호 규정이 없었다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음식과 연료, 치료 기회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 차이를 확인하려면 먼저 한양의 전옥서에 누가 갇혔고 감옥의 하루를 누가 관리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한양의 전옥서는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에 설치되어 1894년까지 존속했습니다. 종각 일대와 가까운 설인방에 자리했고 형조의 지휘 아래 수감자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국가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조사를 받는 사람과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 판결 뒤 이송이나 후속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함께 머물렀습니다. 전옥서를 현대의 구치소와 완전히 같은 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수감자들의 법적 상태와 앞으로 받게 될 처분도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끝나기 전부터 감옥의 환경은 수감자의 건강과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람도 추위와 굶주림, 질병을 견뎌야 했고 구금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은 커질 수 있었습니다. 전옥서에서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문이 닫힌 공간에 머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감자는 조사 일정과 관리인의 지시, 형구의 상태,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 생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늦어지면 추운 날을 한 번 더 보내야 했고, 치료가 늦어지면 작은 증상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금 기간은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추위와 굶주림을 얼마나 오래 견뎌야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기록에는 남성 구역이 동쪽 3칸, 서쪽 3칸, 북쪽 3칸으로 모두 9칸이었다고 전합니다. 여성 구역은 남쪽 2칸과 서쪽 3칸으로 모두 5칸이었습니다. 이 배치가 조선 전 기간에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니지만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수용하려는 기본 구조는 존재했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조사와 재판이 늦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같은 공간을 나누어 사용해야 했습니다. 수감자 수는 사건의 규모와 이송 시점, 심사 속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국가가 구역을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방에 몇 명이 머물렀는지, 구금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에 따라 위험은 달라졌습니다. 종이 위의 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겨울에 음식과 난방, 치료를 실제로 누가 제공했는가였습니다. 규정상 수감자는 국가의 관리 대상이었지만 보호가 작동하려면 연료와 인력 책임 있는 집행이 필요했습니다. 감옥의 보호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매일의 관리가 뒤따라야 했습니다. 세종 때 기록에는 수감자가 굶주림과 추위, 습기와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도록 돌보라는 지시가 남아 있습니다. 형조 관리들은 전옥서를 살폈고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오래 갇힌 사람과 수감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세종 때에는 병든 수감자를 동서활 인원으로 옮겨 치료하도록 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후 이 구료 기관은 활인서로 개편되었습니다. 제도만 보면 조선 정부가 감옥 안의 생명을 완전히 방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규정만으로 온돌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대 자료에는 계절에 따라 다른 공간을 사용했으며 추운 때에는 온돌이 있는 방을 활용했다는 내용이 전합니다. 온돌방이 있더라도 장작과 불을 관리할 사람, 고장난 시설을 수리할 인력, 누가 그 방을 사용할지 정하는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수감자가 늘거나 연료가 부족하면 온돌의 존재가 충분한 온기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온돌방이 있다는 기록과 모든 수감자가 따뜻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온도를 유지하는 일도 한번 불을 지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작을 확보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피며 연기가 빠져나가는 길과 바닥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온돌방은 이름만 남은 시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날에는 한정된 공간과 열을 더 많은 수감자가 나누어야 했습니다. 많은 수감자는 자유롭게 자리를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몸에 채워진 형구는 눕고 몸을 돌리고 열이 남아있는 자리 가까이 움직이는 일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겨울의 위험은 추운 날씨 하나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온기를 누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수감자는 상황에 따라 나무로 만든 칼과 손을 묶는 수갑, 발을 고정하는 착고 같은 형구를 착용했습니다. 여기서 칼은 목에 씌우는 넓은 나무 형구였고 착고는 발목과 다리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도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 종류의 형구를 동시에 착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구 하나만으로도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돌리고 옷과 이불을 바로잡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잠은 자주 끊겼고 다른 사람이나 따뜻한 자리 가까이 움직이는 행동도 제한되었습니다. 추위는 낮은 기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열을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워질 때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정량용은 감옥에서 형구가 지나치게 사용되는 현실과 수감자가 겪는 여러 고통을 지적했습니다. 그가 다룬 문제에는 속박과 금품 강요, 질병, 굶주림과 추위, 장기 구금이 포함되었습니다. 형구는 국가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허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슨하게 하거나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비공식적인 권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권력이 돈과 연결되면 수감자의 대우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새로 들어온 수감자에게 돈과 음식, 물품을 요구하는 관행이 등장합니다. 일부 옥졸이나 오래 수감된 사람이 신참을 상대로 이런 요구를 했고 이를 면실례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면실례는 법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신참 수감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던 비공식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대가를 낸 사람은 형구를 느슨하게 조정받거나 괴롭힘을 피하고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1783년 해주 감옥에서 벌어진 박해득의 사례도 기록했습니다. 기록에서 옥졸은 오래 수감된 사람을 동원해 새로 들어온 박해득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가가 허용한 형구는 비공식적인 처벌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박해득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해득 사건은 해주 감옥에서 발생한 개별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 형구와 대우, 생존 조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돈으로 형구를 느슨하게 하거나 나은 대우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 남은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장작과 이불이 부족한 밤에는 옆 사람의 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여러 수감자가 서로 밀착해 이른바 칼잠을 자며 천을 나누었다는 내용이 전합니다. 여러 사람이 가까이 붙으면 찬 공기에 노출되는 몸의 면적을 줄이고
열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잠은 온돌과 장작, 충분한 옷과 이불, 음식을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식는 속도를 잠시 늦추는 임시 대응에 가까웠습니다. 방 안에서도 가운데와 가장자리의 온도는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자리는 찬 바닥과 벽,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수감자의 자리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는 남아있는 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특정 자리를 보장했다고 단정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돈이 형구의 조정과 음식, 물품의 전달, 옥졸의 대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붙어 누우면 추위를 버티는 시간은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음식과 옷이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도 필요했습니다. 몸의 열을 유지하려면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감옥에서 국가가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목과 수감자가 실제로 받은 양은 시기와 운영 상황, 전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굶주린 몸은 천을 유지하기 어렵고 병에 걸렸을 때 더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형구의 불편함과 끊긴 잠을 견디는 힘도 줄었습니다. 리델 주교의 회고는 19세기 말 좌포도청에서 겪은 수감 생활을 전합니다. 그는 비좁은 공간과 부족한 음식, 더위와 추위, 나쁜 환기 문제를 기록했습니다. 좌포도청은 전옥서가 아니며 그의 기록은 한 개인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조선 말기 구금 시설에서 음식과 공간, 온도와 환기가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가족이 따로 보낸 음식과 옷은 수감자의 상태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옥바라지는 감옥 밖의 가족이 음식과 옷, 이불과 돈을 보내 수감자를 돌보는 일을 뜻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금이 이어지는 동안 반복되는 노동과 비용이었습니다. 가족은 수감자의 소식을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전달을 맡을 사람과 절차도 찾아야 했습니다. 수감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필요한 물품을 다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멀리 사는 가족은 감옥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거나 가까운 곳에 머무는 비용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구금 기간이 길어질수록 음식과 의복, 이동과 전달에 드는 비용도 계속 쌓였습니다. 판결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가족은 이미 수감자의 생존을 위한 지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원이 끊기면 수감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옥바라지는 가족의 애정만으로 지속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마련할 돈과 물품을 전달할 시간, 감옥까지 이동할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있어도 가정의 형편이 어려우면 지원을 오래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반대로 재산과 인력이 있는 집안은 필요한 물품을 더 자주 보내고 수감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감옥 안에서도 바깥의 생활 조건이 수감자의 하루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물품을 준비했다고 해서 반드시 곧바로 수감자에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접수 절차와 관리인, 중간 전달자의 판단이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과 옷의 전달이 가로막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재산, 연결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옥 밖에서 음식과 옷을 계속 보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타지에서 온 사람과 일정한 거처가 없던 사람, 가까운 친족이 없는 사람은 그 통로가 약했습니다. 이들은 감옥 안에 배급과 관리에 더 크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음식과 옷은 감옥의 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밖에서 보내줄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충분한 공간, 병든 사람과의 거리는 밖에서 보내는 물품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문과 틈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머무는 방을 오랫동안 닫아두면 습기와 냄새가 빠져나가기 어려웠습니다. 밀집된 방을 오래 닫아두었다면 젖은 옷과 땀, 오물 냄새가 남았을 것입니다. 위생 관리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이와 벼룩 같은 해충이 퍼질 위험도 컸습니다. 문을 열면 남아있던 열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문을 닫아두면 공기와 위생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연료가 부족한 감옥에서 환기와 보온을 동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가족이 음식과 옷을 보내더라도 방에 머무는 사람의 수를 줄이거나 환기 시간을 정하고 병든 사람을 즉시 분리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외부 지원이 있는 수감자도 감염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지원이 없는 사람은 영양 부족까지 함께 견뎌야 했습니다. 전옥서는 수감자의 상태를 살펴야 했고 병든 사람을 치료시설로 옮기라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실제 보호로 이어지려면 병을 일찍 발견할 사람과 환자를 옮길 인력, 이동 수단, 치료 공간과 약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치료와 이송은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일부 자료에는 아픈 사람을 다른 공간으로 옮겼다는 내용도 전합니다. 하지만 공간만 바뀌고 돌봄과 환기 상태가 그대로라면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감옥의 모든 문제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추위는 굶주림과 형구, 수면 부족, 밀집과 질병을 동시에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감옥 밖의 가족과 아내 관리인에게 의존해야 했던 상황에서도 일부 수감자는 직접 작은 수입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후대 자료에는 전옥서 수감자들이 집신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전합니다. 생산 규모와 판매 방식, 판매 대금이 제작자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옥서 전체가 운영한 공식적인 직업훈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수감자가 감옥 안에서 집신을 만들어 소액이나마 돈을 마련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돈은 음식이나 필요한 물품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신 제작이 수감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만큼 충분한 수입을 보장했다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집신 제작은 방을 넓히거나 형구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재판을 앞당기거나 병든 사람을 제때 치료시설로 옮기는 힘도 주지 못했습니다. 서로부터 눕는 칼잠은 열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작과 이불이 부족한 상태를 대신하지는 못했습니다. 돈은 덜 불편한 형구와 조금 나은 대우를 얻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병과 장기 구금까지 막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옥바라지는 음식과 옷을 이어주는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돈과 시간, 물품을 전달할 수단이 남아있을 때만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은 보호 장치가 가장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돈이 부족한 사람, 이미 병든 사람, 오랫동안 갇힌 사람은 더 높은 위험에 놓였습니다. 이들이 모두 같은 결과를 맞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감자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의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과 온기, 치료와 외부 지원 가운데 몇 가지가 필요한 순간에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에 닿으면 감옥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형조와 왕에게 있었습니다. 수감자의 수를 줄이고 형구의 상태를 다시 살피며 오래된 사건의 심사를 재촉하고 죄가 가벼운 사람을 풀 수 있는 쪽만 전체 조건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점검은 이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식 수단이었습니다.
오래 갇힌 사람을 확인하고 병든 사람을 찾아내며 형구와 배급 상태를 다시 살피는 일은 개인이나 가족이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검이 드물거나 보고가 늦으면 위험은 그 사이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형조는 관리들을 보내 전옥서를 살피게 했고 별도의 심사를 통해 수감자의 상태와 오래된 구금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왕이 승지를 직접 보내 전옥서를 점검하게 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숙종 29년인 1703년에는 큰 추위가 닥치자 승지를 보내 전옥서를 점검하고 죄가 가벼운 수감자를 풀어주도록 한 기록이 전합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힌 사람이 혹독한 날씨 때문에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실제로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수감자 수를 줄이고 병든 사람을 찾아내며 오래 갇힌 사례와 형구의 상태를 다시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의 점검이 감옥의 매일을 대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관리가 돌아간 뒤에도 난방은 연료와 담당자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음식은 배급과 전달 과정에 좌우되었고 재판 속도와 환자 이송, 가족의 지원도 계속 중요했습니다. 모든 명령이 무시되었거나 모든 관리가 책임을 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호 규정이 존재했는지가 아니라 그 규정이 각 수감자에게 필요한 순간까지 끊기지 않고 적용되었는가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감옥 안의 위험을 인식했고 개입할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는 상시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료와 음식, 인력과 치료, 점검과 심사가 함께 작동할 때만 수감자의 생명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전옥서에는 점검과 치료 규정이 있었습니다. 일부 공간은 추운 계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온도를 갖추었고 혹독한 날씨에는 죄가 가벼운 수감자를 풀어주는 조치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돌방이 있어도 장작과 관리가 부족하면 온기는 모든 사람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점검 명령이 있어도 음식과 치료, 공정한 일상 관리가 계속되지 않으면 보호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서로 붙어 누워 천을 나누고 가족의 옥바라지를 통해 음식과 옷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집신을 만들어 작은 수입을 마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가족의 여력, 건강 상태와 구금 기간에 따라 버틸 수 있는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겨울이 감옥의 모든 문제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대신 장기 구금과 밀집, 금품 요구, 불안정한 배급과 늦어지는 치료의 한계를 더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판결문에는 수감자가 추위와 굶주림, 질병까지 견뎌야 한다고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호가 필요한 순간에 음식과 연료, 치료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추위는 판결에 없던 또 하나의 형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조선생활사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